오늘도 시니어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비를 피하게 해주는 작은 우산 한 장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 갑부 회장의 아내를 도와준 가난한 여직원. 그 밤 두 여자의 운명은 그렇게 서로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가 도시를 때리는 밤, 빌딩 숲 사이로 바람이 칼처럼 스며들고 야근을 마친 민서는 축 처진 어깨로 회사 문을 나섰다. 또 야근. 이제 엄마 약값은 어떻게 하지? 민서의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어머니의 당뇨와 관절염 치료비, 누나의 아이 셋 돌보는 자리까지 대신 해줘야 하는 상황.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엔 월급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팀장은 실적 부진을 민서 탓으로 돌렸고 서류 정리도 몽땅 떠넘겼다. 가난하면 고생이라도 해. 그게 내 능력이지. 말은 날카로웠지만 민서는 그저 고개만 숙였다. 맞받아칠 힘도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다음 날이 월세 입금 마지막 날이었다. 휴대폰에서 입금 독촉이 끊임없이 울렸다. 아, 제발 오늘만 조용히 좀. 비는 점점 굵어지고 민서는 가정을 향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때였다. 퍽. 마치 사람이 주저앉는 소리. 민서는 습관처럼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지나가던 남자 둘이 속삭였다. 누군가 쓰러졌네. 에이, 저런 건 괜히 휘말리면 귀찮아. 그들은 고개를 돌리며 그대로 지나쳤다. 민서는 발걸음을 멈췄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 있었지만 그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민서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뛰어가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저 들리세요? 비에 젖은 여인의 얼굴은 희고 체온은 거의 없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고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가방에는 고급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것보다 가난해 보였다. 민서는 자신의 얇은 코트를 벗어 씌우고 택시를 잡아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과호흡과 탈진입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만 심리적 충격이 커 보입니다. 그녀는 눈을 떴다. 첫눈에 들어온 건 민서의 젖은 머리칼과 떨리는 손. 왜 날? 어머님 쓰러져 계시길래요. 지금은 편히 쉬세요. 여인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다. 이름은 묻지 말아줘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니까요. 민서는 가볍게 미소 짓고 돌아섰다. 그때 여인의 가방이 살짝 열리며 서류 하나가 흘러나왔다. 겉면에는 금빛 각인으로 미정그룹 이사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미정그룹? 그리고 장 회장이라는 이름. 그러나 민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떠났다. 그게 끝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시작에 불과했다. 민서는 눈을 비비며 회사로 향했다. 그런데 회사 정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검은색, 흰색, 회색, 최소 20대가 넘는 최고급 외제차 행렬이 회사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무슨 영화 촬영하나? 아니, 저 번호판 봐. 완전 회장급들이나 쓰는 귀빈 번호인데? 민서가 가까이 다가가자 동료들의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저기, 저 사람 아니야? 어제 어떤 할머니 도와줬다던데
그분이 회장 부인이라며. 네. 리무진 문이 열렸다. 수행비서 둘, 경호원 여럿이 옆에 섰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 여인이 내렸다. 근엄한 표정, 고급스러운 옷차림, 강한 존재감. 직원들은 동시에 수군거렸다. 저 사람 뉴스에서 본 적 있는데. 미정그룹 회장 부인 장미정 여사 아냐?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회장 부인? 그 순간 장미정 여사는 직원들 사이에서 민서를 발견하고 말했다. 저 아가씨입니다. 어젯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정문 앞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회사 내 귀빈 접견실. 그곳에서 민서와 장미정 여사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어젯밤 난 솔직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날 바라보지 않았죠.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여사는 미세하게 웃었다. 당신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고 그 온기를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남편과는 거의 대화도 없습니다. 겉으론 화려하지만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이어진 말. 민서 씨를 재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비서실장이 가차없이 끼어들었다. 여사님, 검증되지 않은 저 직원에게 재단 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단은 여사님의 평생 사업입니다. 민서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다. 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 여사는 단호하게 비서실장을 향해 말했다. 난 결코 감정으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이 있어요. 비서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민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인정받은 것이다. 민서는 재단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재단엔 가족도 돈도 도움도 없는 노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게 민서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장미정 여사는 매일처럼 민서를 찾았다. 오늘 상담한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더군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대요. 우리 재단에서 우선 긴급 지원하자고요. 저런 분들을 위해 재단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반대도 컸다. 여사님,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직원은 복지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건 당신보다 저 직원에게 더 많습니다. 비서실장은 씁쓸하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단에서 큰 행사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서류 일부가 사라졌고 언론에 재단 비판 기사가 퍼졌다. 분명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습니다. 책임자를 가려야 합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혹시 신입인 민서 씨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은 삽시간에 번져 민서는 공경에 처했다. 저 정말 아니에요.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순간 장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만들 하세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민서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사님, 그 아이는 나와 가장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믿는데 당신들이 의심할 자격이 있습니까? 모두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CCTV 분석 결과 서류를 삭제한 사람은 민서를 질투하던 팀원 박나영으로 밝혀졌다. 죄송합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민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나영 씨도 힘들었겠죠. 괜찮아요. 다 잠시 흔들릴 때가 있는 거니까요. 그 선한 말에 박나영은 오히려 더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봄이 올 무렵 재단에서 대규모 기부 행사가 열렸다. 장미정 여사가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한 여직원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나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아이만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정은 무대로 민서를 불렀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올라왔고 장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우산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 우산은 젊은 시절 어느 청년이 비를 피하라고 제게 씌워준 것입니다. 그때도 난 이름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준 따뜻함을 잊지 못해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민서 씨가 나를 살려준 그 밤에 청중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장미정은 민서에게 우산을 조심히 건넸다. 이 우산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 삶에 다시 따뜻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니까요. 민서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여사님, 제가 뭘 했다고. 당신은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입니다. 이 우산이 앞으로 당신에게도 좋은 날만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객석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민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핵심 실무자로 성장했고 장미정 여사와는 진정한 가족 같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오는 밤 건넨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온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준이가 되셨나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